네, 보실게요. 문제 읽어보겠습니다. 자, 뭐 어차피 인코텀스 2000 문제이긴 했는데 2010이어도 뭐 달라질 건 전혀 없어요. 바뀐 게 없거든요. 자, 2000상의 CIF 조건에서는 보험자의 자격, 보험 금액, 부보, 통합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각각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. 이거 어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? 여기. 인코텀스 A 사망에 나오는 보험계약 체결 의무에서 이런 내용들이 9가지가 나왔었어요. 그죠? 자, 그런 부분들이 수입자에게 초래하는 보험 클레임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. 실제로 여러분들은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실제로 그래요. 일단 이 문제를 한번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게, 자, 우리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잘라보면 돼요. 인코텀스 CIF 조건에서는 일단 자르고요. 자, 그 다음에 규정하고 있다? 자르고요. 그 다음에 이러한 조건들이 수입자에게 초래하는 보험 클레임의 효과? 자르고요. 그렇게 세 가지 파트로 잘라보시면 돼요. 그죠?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써보면 되는 거죠. 자, 일단 CIF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주셔야 되겠죠. CIF 조건 뭐 써주면 돼요? CIF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 선적항의 본선 적재 완료를 하는 시점에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고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며, 목적 항까지의 해상 운임을 부담하고 그에 따르는 해상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다. 뭐 어렵지 않죠? 네, 이것들 기본적으로 써주시고, 요 I에서 파생되는 거죠.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있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까지는 CIF 조건 의의에서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, 자, 두 번째로 보험계약 체결 의무를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제일 첫 번째, 우리 책 보면서 보셔도 돼요. 우리 뭐 다 아까 우리 봤었는데 50 몇 페이지인가? 그 9가지 얘기하는 거예요. 어디냐? 어디 있는 것 같은데. 네,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. 아니다, 찾자. 자, 43페이지에 있습니다. 43페이지. 자,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최소 담보 조건인 거, 그죠? 협회 적화 약관의 C 약관이나 그와 이사한 약관의 최소 담보 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번으로 있었고요. 자, 두 번째 보험계약 체결 의무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게 평판이 좋은 보험자였습니다. 평판이 좋은 보험자랑 보험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하는 것들 설명하고 있었고요. 자,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 설명하고 있었죠. 피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. 피보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했었고,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들을 말한 거죠. 즉, 피보험자를 누군지 특정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. 자, 네 번째로는 뭐죠? 협회 적화 약관의 A, B 약관 이거 추가 보험 드는 것들이 있어요. 원래 기본적으로 ICC C 약관으로 드는 게 원칙이었는데, 만약에 원한다고 하게 되면은 ICC A, B나 IWC나 ISC 같은 별도의 특약법을 드는 것들 매도인이 대신해 줄 수 있겠다. 누구의 위험과 비용으로?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이런 것들 해줄 수가 있겠다. 자, 네 번째, 다섯 번째, 보험 금액은 기본적으로 약정 금액의 10%를 가산한 금액이다. 그죠? 요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. 기타 6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. 그죠? 자, 그러니까 2번 목차에서는 요거를 일단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CIF 조건 한번 써주고, 그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 의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써주고, 그 중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? 첫 번째가 평판이 좋은 보험자,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죠. 두 번째는 약정된 대금의 110%. 자, 세 번째 뭐야? 세 번째는 최소 담보 조건이죠. 네. 요것들을 이제 언급해 줬으니까 다음번에는 요걸 가지고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죠. 그렇죠? 자, 이러한 것들이 인코텀스에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버리니까는 보험자들이 나중에 보험 클레임을 할 때 어떻게 좋은 효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본 겁니다. 그렇죠? 자,
일단은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도대체 뭐가 묻는 거야라고 복잡하게 될 때는 일단 문제를 좀 단순화시키셔야 돼요. 최대한. 그죠? 잘라서 보실 필요가 있고, 또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몇 점 포기하면 돼요. 네. 어렵지 않아요. 한 2, 3점 포기해 주시면 마음이 편해져요. 응?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를 기어코 되지도 않는데 난 10점 맞을 거야 이러면서 가려고 하니까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. 정말 이해가 안 갈 때는 일부 파트를 조금 버리셔도 상관없어요. 완전히 100% 맞추려고 하니까는 이거 문제를 막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. 이러면서 한 5분 지나가면은 그게 망한 거예요. 그죠? 어차피 우리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에요. 내일 혹시 모의고사 보시는 분 계신가요? 내일은 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고 있어요? 내일? 네.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보실 분들은 아마 무역시험 시간에 으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죠? 시간이 되게 없거든요. 없다 보니까는 그런 거 고민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. 그때는 그냥 정말 조금 내용을 줄이셔도 상관은 없어요. 하여튼 문제를 제일 단순화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. 자, 보험 클레임 제기 효과니까 역시나 이제 갖고 오시면 돼요. 최소 담보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입자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? 그렇죠? 네. 실제로 CIF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된 다음에 최소 담보 조건을 넣어놨던 이유는 실제로 수입상의 니즈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죠. 수입상의 니즈를 알기가 어려운 뿐이기도 했고, 두 번째로는 이 운송 중 전매나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레인지를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던 거예요. 그래서 원칙은 그냥 C로 두고 굳이 니들이 원하신다면, 그죠?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둔 거예요. 안 그러면 원가가 불필요하게 가산되는 효과가 나오죠. 실제로 처음부터 여기다 A라고 콱 박아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ICC C나 B는 있을 필요 없을걸요? 인코텀스에서 여기다 A라고 잡아놨다면은 ICC B, C를 누가 쓰겠어요? 거의 안 써요. 의미가 없어버리죠. 실제로 나는 내 물건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고 조금 몇 개 유실돼도 상관없어. 나는 그냥 5%의 과부족은 별로 그냥 개의치 않는 사람이야. 그런 사람들은 ICC C면 충분하다고요. 우리는 전쟁이나 동맹파업이면 별로 상관없어.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거 다 들어라고 하는 것들은 과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공약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 게 C인 거예요. 그리고 굳이 원하시면 추가 보험 들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. 자, 두 번째. 평판이 좋은 보험업자라고 하는 것들은 수입자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왜 이런 것들이 더하는 거죠? 평판이 좋은 보험업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이 평판이 좋은지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. 이것도 그런 기준 안 마련되어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는 기본적으로 평판이 좋은 보험자여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실제로 보험을 매도인이 매수인 리스트로 준 거죠. 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에요. 매수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보험금을 외국에 있는 외국 보험사에다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 보험사가 평판이 좋지 않은, 툭하면 망하는 이런 보험사가 되었다가는, 또는 보험금의 지급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보험사가 되었다면은 실제로 보험 들어준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110%는 왜 그렇죠? 다 아시잖아요. 이거는 희망이, 그죠? 최소한의 마지널한 희망 이익들을 그냥 보존해 준 거죠.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무역거래상 물건을 멸실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의 코스트는 건질 수 있도록, 그죠? 최소한의 코스트는 건질 수 있도록 한 게 110%라고 하는 거였습니다. 네.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요거 9가지를 간단하게 쓰신 다음에 그 3개만 뽑아가지고 그 이유들을 간략하게 언급하시는 문제였어요. 물론 제가 지금 설명한 만큼 10점짜리 분량에 다 못 써요. 당연히 못 쓰죠. 네. 근데 이제 그걸 다 쓰려고 막 앉아서 고민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5분 날아갈 거고요. 적당히 쓰시면 쓸 수 있어요. 이런 것들. 110% 이런 거는 보자마자 1초면 생각나지 않아요? 여러분들 그냥 기계적이잖아요. 여러분들 그냥 110% 하면 희망이익. 그죠? 저도 그래요. 저도 학부생 때부터 생각난 거예요. 110%는 희망이익. 그죠? 그런 것들 바로 답안에다가 쓸 수 있는 거죠. 그런 부분들부터 건지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이면 9가지 빠짐없이 쓰시면 적어도 6점 내지 7점은 나옵니다. 거기다가 조금 더 써주시면 정말 좋겠고요. 근데 그거는 항상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. 2003년도 문제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문제여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.